이상하게 가족 앞에만 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밖에서는 참습니다. 불편해도 웃고 싫어도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아무 말도 아닌데 자꾸 날이 서고 내가 먼저 싸붙이고 나서 스스로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가족한테만 이럴까?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하루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밖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고르고 분위기를 읽고 웃기 싫어도 웃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에너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족의 말 한마디가 들어옵니다. 피곤해서 아무 말도 하기 싫은데 계속 말을 걸어오거나 별것 아닌 걸로 잔소리를 하거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을 때 그 순간 튀어나오는 건 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은 게 없어서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감정이 먼저 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조절에 쓰는 심리적 자원이 바닥났을 때 사람은 가장 가까운 대상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버팁니다. 평가받는다는 긴장감이 남아있으니까요. 가족은 버티던 감정이 가장 먼저 새는 곳이 됩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우리는 지금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 뒤에 쌓인 수십 년의 기억이 함께 올라옵니다. 오래된 말투, 반복된 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서운함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한마디에도 갑자기 예민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버티고 집에 들어왔는데 밥은? 이 먼저 나올 때. 겨우 앉았는데 그건 했어? 부터 들을 때. 설명할 힘도 없는데 왜 또 예민해가 돌아올 때. 이게 단순한 질문이라면 짧게 대답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예전부터 반복된 기억과 연결되면 그 한마디가 훨씬 크게 꽂힙니다.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붙어있는 오래된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게다가 가족과 있으면 어느 순간 예전의 내가 됩니다. 늘 참는 사람, 먼저 맞춰줘야 하는 사람, 설명해야만 인정받는 사람. 지금은 분명 달라졌는데 가족 안에 들어가면 그 오래된 역할이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쳐있던 내가 반응합니다. 가족 갈등은 현재의 성격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족한테 서운한 건 남보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 이해해주길 바라고 말 안 해도 알아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차갑게 굴면 원래 저런 사람이겠지로 끝나지만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당신만큼은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마음이 가족 상처의 핵심일 때가 많습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실망이 쌓이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상보다 훨씬 큰 감정이 터집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를 덜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받습니다. 가족에게 쏘아붙이고 나서 스스로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 말까지 했지? 그럴 때 정말 화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지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지친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평소엔 흘려들을 말도 크게 들립니다. 평소엔 웃어넘길 상황도 참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가장 깊이 얽힌 관계에서 가장 약한 모습이 먼저 나오는 것. 가족은 그만큼 내가 가장 날 것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러지라는 자책 대신 지금 내가 많이 지쳐있구나라는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가족에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 자체를 없애는 건 어렵습니다. 바꿔야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를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는 것. 한 박자만 멈춰도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말의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왜 또 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민한 것 같아. 상대를 문제로 만드는 대신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 내용도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 전체를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넌 항상 그래가 아니라 이번엔 이 부분이 서운했어. 항상, 매날 또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닫습니다. 관계는 큰 결심보다 작은 말투 하나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더 쉽게 날카로워지는 건 가족이 만만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가장 오래된 감정이 남아있는 곳이고 가장 기대가 높은 관계이고 가장 지친 채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나는 왜 이러지라는 죄책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어디서 왜 새고 있는지 먼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